네, 안녕하세요. 외과 김성곤이라고 합니다. 저는 최근 위암 수술 중에서도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복강경 수술과 로봇 수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위암 수술은 한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는 개복 수술이 주로 대세로 많이 이제 시행이 되었죠. 개복술이라는 거는 이제 배를 명치부터 배꼽 아래까지 크게 열고 하는 수술인데 2000년대 이제 들어와서는 복강경이라고 해서 복강경 수술이 많이 시행되고 있고 최근에도 가장 많이 시행되는 수술이 복강경 위절제 수술입니다. 그리고 2000년대 후반에 로봇이 도입이 되면서 최근에는 로봇 수술도 많이 시행되고 있고 이 개복술 배를 크게 열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복강경 로봇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처를 최대한 조금 내고 하는 수술로 우리가 흔히 최소 침습 수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개복술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명치부터 배꼽 아래까지 배를 크게 윗배를 크게 열고 들어가서 아까 이제 이상학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아전절제술이나 위전절제술을 배를 열어서 직접 하는 수술이고요. 실제로 이렇게 배를 크게 열어서 이제 이거는 위를 전절제하고 난 다음에 배 속의 사진인데 여기가 이제 식도 부분이고 림프절 절제를 다 하고 나면은 이제 아래 사진 같이 이런 모습으로 이제 배 속에 남게 되는 겁니다. 상처가 크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통증도 많이 호소하시고 그만큼 회복 기간도 길어지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복 수술이 지금은 시행되지 않느냐 그런 건 아니고 암이 많이 진행되어 있어서 복강경 수술로 수술을 하기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개복 수술로 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강경 수술이라는 거는 뭐냐면 환자분들도 아마 복강경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위암 수술뿐만 아니라 다른 외과 수술에서도 복강경 수술이 굉장히 많이 시행되고 있고 현재는 거의 뭐 80% 이상 복강경 수술이 시행되고 대세인 수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강경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복강, 배 안으로 카메라를 넣어서 하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이는 이런 투관침이라는 수술 기구를 배에다가 이제 구멍을 뚫고 삽입을 한 이후에 배에다가 이제 가스를 빵빵하게 채우고 오른쪽 아래에 보이는 이런 이제 젓가락 같이 막대 같은 기구를 이 투관침으로 넣어서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 막대 끝에 이런 포셉이라든지 아니면 가위나 이런 절삭기 같은 것들이 달려 있어서 수술을 시행하게 되고 기본적인 원칙은 개복 수술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희 병원에서 시행했던 실제 복강경 수술을 하는 모습의 사진인데 전체 수술을 다 보여드리기엔 너무 수술이 길어서 일단은 위를 절제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제 장과 장을 문합을 하는지 연결을 해주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 이제 위 아전절제 아래쪽 3분의 2 정도를 절제해내고 난 남은 위고요. 위에다가 이렇게 초음파 절삭기로 구멍을 뚫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이제 젓가락 같이 생긴 막대 기구가 달려 있는 거죠. 이 기구를 넣어서 이제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남은 위에다가 구멍을 뚫고 이건 이제 소장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공장에 또 이제 구멍을 뚫어서 복강경으로 이제 장과 장을 연결할 수 있는 문합기를 소장하고 위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런 복강경 이제 자동 문합기입니다. 그래서 자동 기계로 이제 위와 소장을 연결해주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결해놓고 나면 마찬가지로 이제 연결했던 부분을 문합기로 마무리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남은 위와 소장이 아까 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그림같이 이렇게 연결된 모습입니다. 다음에 이제 위전절제술인데 전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위아전절제에 비해서 수술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조기 위암인 분들 중에서도 간혹 가다가 이제 복강경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는 종종 개복 수술이 시행되기도 하고 이 남은 식도와 소장을 연결하는 술기 자체가 굉장히 고난이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간혹 가다 있는데 최근에는 그 술기가 많이 발달하면서 복강경으로도 충분히 식도와 공장을 문합하는 수술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를 전절제를 해내고 난 다음에 이 남은 그 식도에다가 똑같이 아까 위랑 똑같이 구멍을 이렇게 내가지고 소장에도 이제 구멍을 아까 전이랑 똑같이 이제 내는 거죠. 자동 문합기로 똑같이 이렇게 연결을 하고 문합기를 넣었던 부분은 이렇게 그 복강경 기구로 손으로 이제 봉합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마무리 봉합을 해주고 남은 소장을 연결해서 소와 효소가 내려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강경 수술은 보통 이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강경 수술은 개복 수술에 비해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최근에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흉터가 아까 사진에 보여드렸던 개복 수술에 비해서 흉터가 굉장히 작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적고 그래서 환자의 회복이 빠르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주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또한 이제 수술 중에 개복 수술에 비해서 출혈도 적고 종양을 덜 건드리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수술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복강경도 초기에는 절제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죠. 여기 구멍을 내고 난 다음에 남은 위와 소장을 연결할 때 이렇게 작게 개복을 해서 열어서 수술을 했었는데 초창기에는 이렇게 이제 많이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아까 이제 동영상에서 보여드렸다시피 복강경으로 절제부터 문합까지 모든 술기를 다 시행하기 때문에 최근에 수술하신 환자분 상처를 보면은 상처가 굉장히 적죠.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복강경 수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강경 수술은 이게 201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나온 위암 치료를 어떻게 해라라는 이제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나온 건데 초창기에는 복강경 수술은 대부분 조기 위암에서 많이 시행이 됐었고 조금 진행이 된 진행성 위암 같은 경우에는 그 복강경 수술의 안정성에 대한 근거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진행성 위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개복 수술을 많이 시행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복강경 수술이 많이 시행되고 그리고 그 수술하는 의사들의 술기도 많이 발전하고 기구도 많이 발전하면서 진행성 위암에서도 복강경 수술을 시행하는 시도가 많이 시행되었고 진행성 위암 환자에서도 복강경 수술이 개복 수술에 비해서 안정성이 낮지 않다.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 위암 치료 가이드라인도 진행성 위암에서도 충분히 복강경 수술이 시행될 수 있다로 이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기 위암 환자뿐만 아니라 진행성 위암 환자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복강경 수술이 현재는 활발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로봇 수술이란 그런 무엇이냐 이제 설명을 드리면 로봇 수술은 기본적으로 뭐 로봇이 수술을 대신해 주는 건 아니고요. 이러한 로봇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를 오른쪽 그림같이 환자를 마취를 하고 이런 기계 이게 로봇 팔인데 이 로봇 팔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복강경 기구랑 똑같은 이제 기구들이 일로 이제 삽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집도인은 어떻게 하냐면 집도인은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콘솔이라는 콘솔에서 이제 앉아가지고 이 로봇 팔을 조정을 합니다. 로봇 팔을 조정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복강경 수술하고 똑같은 수술을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로봇 수술은 어떤 장점이 있냐 보면 일단은 그 영상 자체가 굉장히 고화질의 3차원 영상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수술을 하기 훨씬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가 있고
또한 이제 좁은 부위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또 손떨림. 우리가 복강경을 하면 직접 사람이 기구를 넣어서 수술하기 때문에 수술을 하면서 이제 약간의 손떨림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기계가 이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손떨림이나 이런 그런 것들이 없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또한 수술 기구 자체가 복강경은 이 막대기 같은 걸 넣어서 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기구를 이렇게 조정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로봇 수술 기구는 앞에 관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손목을 돌리는 것처럼 이렇게 자유자재로 손목이 돌아가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보다 이제 더 정밀한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사실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단점은 수술 시간이 일반 복강경 수술보다는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겠고, 이제 의사가 직접 기구를 넣어서 이제 수술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촉각 전달하는데 조금 이제 제한이 있다라는 단점이 있고, 또한 이제 수술 비용도 복강경 수술에 비해서 조금 비싸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우리 실비보험이나 앞으로 이제 건강보험이 확대가 많이 이제 된다면 조금 더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으로 수술하는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 기본적으로 복강경 수술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일하다고 보면 되는데, 이 앞에 이제 기구를 보면 관절이 이제 꺾여가지고 이렇게 좀 더 우리가 손의 움직이처럼 좀 더 자연스러운 이런 움직임을 구사할 수가 있다는 거고, 화질 자체가 복강경에 비해서 이제 고화질의 영상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보다 정밀하고 그런 이제 수술을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수술 시간이나 뭐 수술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든지 뭐 비용이 좀 더 비싸다든지 이런 단점이 있겠지만, 최근에는 이제 로봇 수술도 많이 시행이 되면서 이제 뭐 수술 후 통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좋은 결과들이 지금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관절을 꺾어서 혈관을 찾고, 그 다음에 혈관을 이렇게 클리핑을 해서 절제해내는 수술을 하는 장면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로봇 수술이 시행되겠고요. 그럼 이제 수술하고 난 다음에는 수술 후에 뭐 이제 합병증이 생기지 않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런 일부 환자들에서는 수술 후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장을 연결해 놓은 부위, 문합 부위의 누출이라든지 협착이나 출혈, 뭐 감염 등이 생길 수가 있는데, 복강경 로봇 수술 같은 최소 침습 수술이 시행되면서 이런 초기 합병증들이 많이 감소하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또한 통증이라든지 상처가 적기 때문에 환자의 삶의 질이 많이 향상되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에는 위절제 후 증후군이라 그래서 뭐 식사 후에 배가 아프다든지 뭐 식은땀이 나거나 이런 이제 위절제 후 증후군이 나타날 수가 있고, 또한 빈혈, 설사, 이런 식도염, 뭐 장폐색 등의 이런 후기 합병증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합병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이렇게 높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수술 후에 불편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병원에 내원하셔서 적절하게 치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우리가 입원해서 위암 수술을 받으면 그 과정, 그 후에는 어떤 과정이 이제 시행되는지를 보면, 보통은 수술하고 나서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뒤에 장 운동이 회복이 되면 식사를 시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수술 후에 특별한 합병증이 없다면 보통 수술 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사이에 퇴원하시게 되고, 퇴원하시면 한 2주 정도 있다가 병원에 오셔서 조직 검사 결과를 이제 설명을 들으시게 되고요. 우리가 아까 위절제술을 해서 위와 주변 인프절을 떼내고 나면 그걸 가지고 조직 검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해서 이게 병이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지, 혹은 주변 임파선에는 전이가 있는지 등을 확인을 해야지 최종적으로 우리가 1기입니다, 2기입니다, 3기입니다 이렇게 병기가 나오게 되고요. 그 최종 병기가 결정이 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지를 외래에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조기 위암, 일기 위암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항암 치료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면서 재발이 있는지 여부만 보통 확인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5년 정도 재발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면 저희가 정기적인 그런 건강검진만 받도록 권유를 드리고요. 만약에 안타깝게 이제 뭐 임파선으로 전이가 돼 있다든지 병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깊게 들어가서 병기가 2기 이상, 2기, 3기 이렇게 진단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항암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는 뭐 먹는 약으로 하는 것도 있고, 뭐 주사랑 먹는 약을 병행해서 하는 항암 치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병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적절하게 선택을 해서 시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좀 병이 많이 진행이 돼서 수술이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 수술보다는 약물 치료를 먼저, 항암 치료를 먼저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한 병이 처음에는 좀 진행이 돼 있어서 절제하기 좀 어려울 거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항암 치료를 먼저 시행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병의 크기라든지 진행 정도가 많이 병기가 감소가 되면 추후에 수술을 고려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 수술 전 항암 요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많은 연구들이 시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김성문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과거에는 90년대에는 위암이 굉장히 그 예후가 좋지 않은 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이제 완치라고 이제 환자분한테 설명드리는 기준이 5년 생존율을 따지게 되는데, 5년 동안 이제 재발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완치가 되셨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40%대 이제 5년 생존율을 보이는데, 최근 2010년이 넘어가면서 70% 후반에 아주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특히나 그 조기 위암, 일기 위암 같은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거의 90% 이상, 그리고 일기에서도 더 조기인 경우에는 95% 이상의 이제 5년 생존율을 보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일찍 발견하는 거겠죠. 그래서 조기에 발견되면은 그만큼 이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런 복강경 로봇 수술 많이 하면서 그 연세 드신 분들도 잘 회복하시고 결과도 좋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뭐 가족분들이나 아니면 본인이 진단을 받으셔서 수술 앞두셨거나 지인분들이 이런 고민 있으시다면은 걱정하지 말고 빨리 치료 받으시기를 그렇게 권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